신세계 백화점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요 부지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좀 사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요 자리가 완전 노른자 땅이 돼가지고요. 완전 땅값도 많이 오르고 굉장히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옆에 우리 또박이님을 모시고 해운대부터 해서 동부산, 그 다음에 중부산, 서부산, 부산 전체적으로 지역 분석, 뽀개기를 할 겁니다. 어렵게 제가 모셨고요. 또박이님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저랑 이제 벌써 인연이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예, 10년 전부터, 10년 더 이전부터 같이 이제 우리 공부도 하고 같이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또박이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그 다음에 토지도 사셨고 건물도 사서 리모델링해서 숙박도 돌리고 그 다음에 땅 샀던 거는 경매로도 사셨고 매매도 사신 게 있고 경매 사셔가지고 바로 팔았던 게 그때 한두 달 만에 바로 팔았죠. 그렇죠. 바로. 네. 그리고 또 한평은 계획도로가 있어가지고 토지 보상도 받아보시고 정말 다양한 실전 투자 경험을 두루두루 갖추고 계십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 고대표 옆에서 덕분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정말 공부하는 사이고 같이 투자도 하고 그다음 저는 정말 제 마음속으로는 가장 좀 좋아하는 형님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산만큼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하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료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이제 사실 굉장히 좋고요. 이 자료가 이제 우리 동의대 때 수업도 했었는데 이 자료가 이제 최신본일 때 제가 어렵게 모셔가지고 이제 핵심 내용을 두루두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채팅에 인사 한 번씩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힘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TV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자료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은 동부산을 주로 할 거고요. 이제 시간이 된다면 쭉 이어갈 건데 해운대부터 할 겁니다. 동부산 하면 해운대가 있고 수영구가 있고 그다음 기장이 있죠. 그래서 지도를 또 세팅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라고 검색을 하면 법정 경기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이렇게가 부산에서는 동부산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부산 중에서도 해운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에서는 여기 보시면 우측이 지도상 우측이 좌동이 있고요. 중앙이 중동이고 좌측이 우동입니다. 아마 해운대 해변을 바라보고 동을 만들어서 지명을 지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제 내피셜이고 지도가 반대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렇겠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동까지가 어떻게 보면 센텀시티로 많이 발전됐었고 이제 재성동이 넘어오면서 요 재성 센텀파크까지 좀 이제 센텀권으로 해서 많이 발전이 됐죠. 그리고 위로 점점 뻗어져 나가고 있고 재성동 다음에는 반여, 그 다음에 석대, 반송 이렇게까지가 이제 해운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로 이제 송정부터 좌동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운대를 보기 전에 부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부산은 어떤 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우스 돌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바라보는 부산 그 중에서 해운대 부분만은 해운대를 할 거니까 그죠? 네. 해운대를 갖다가 어떻게 발전 비전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 발전 비전에 보면은 총 7개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 포털 사이트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 하면은 이 단어는 다 나오니까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뭐 다른 얘기들이 많은데 해운대 쪽만 관련된 거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두 번째 비전 발전에 보면은 동부가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 영산 산업의 거점지를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금융은 이제 문혁신이라서 해운대 쪽이 아니고요. 나중에 중부산에서 그렇죠. 보도록 하고. 그때 따로 보고 영상산업이 해운대 관련된 발전 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일 마지막 파트에 보면은 영상 컨벤션 산업을 중심을 제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제
부산국제영화제 육성하고 그다음에 영상후반 자극 기지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첨단 연상,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 부품 산업을 육성으로 영상 IT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전시 컨벤션 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대형 전시장, 전시회, 그다음에 유명 글로벌 전시회를 유치하는 등 국내 마이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부산 계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해운대 하면은 백석구가 있죠, 그죠? 예. 센텀 위주로 백석구가 있습니다. 전신 컨벤션 센터를 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화제는 우리가 그 센텀시티에 그 영화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죠? 네. 거기서 해마다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는 혁신 도시가 총 3개가 들어왔어요. 총 4개인데 하나는 대연 혁신은 주거니까 제외를 하고 예, 일자리를 보면은 첫 번째가 문현 혁신 도시. 문현. 예, 문정에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영도 혁신지구. 영도. 예. 그다음에 이제 센텀 혁신지구. 센텀. 예, 요 3개가 일자리가 지금 최 일자리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센텀 혁신지구를 보면은 센텀시티 내에 뭐가 왔냐면은 영상 관련된 게 나왔어요. 네. 영상위원회라든지 영상 등급위원회. 그다음에 게임 등급위원회. 이 3개의 그 국가 산업이 산업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기장에 네. 영화 촬영소도 네, 이제 넘어왔죠. 네. 넘어가 지금 한창 짓고 있습니다. 네. 올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네, 작업에 들어갔어요. 완공 시점이 나왔는가요?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3년 있어요. 정도. 터는 이제 다 닦여 있기 때문에. 예. 남양주에 있는 그렇죠. 영화 촬영소가 이제 그렇죠. 부산으로 이렇게 예. 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남양주에 있을 때도 우리 이제 이 영화 산업이 굉장히 이제 그 그죠? 컨텐츠 해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네. 관광지로도 많이 꽤 유명했다 하더라고요. 네. 유명한 영화가 찍으면은 그걸 갖다가 또 그 세트장을 갖다가 이제 관광 상품화 시켜가지고 한동안은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동남아 중국 사람들이 그게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관광도 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순한 영화 촬영지가 그게 이제 오면은 단순히 이제 거기서 촬영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관광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 스태프들도 네. 많이 따라오게 되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기장에서 있다 보면 한 번씩 영화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배우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스태프까지 하면 그렇죠. 진짜 대인원이 와요. 그래요?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번외로 저번에 BTS 이제 공연을 원래 한국 유리공장 부지에서 하려고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통 문제로 좀 안 됐었지만 갈수록 부산은 이런 문화 콘텐츠를 계속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죠? 그나마 이런 게 있는 게 부산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맞습니다. 여기 지도가 이제 보면 센텀시티 있죠. 예. 여기가 이제 그거죠. 영상 콘텐츠 산업으로 그렇죠. 만든 혁신 도시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보시면은 이 당시에도 신세계 백화점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요 부지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좀 사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 자리가 완전 노른자 땅이 돼가지고요. 완전 땅값도 많이 오르고 굉장히 바뀌었죠. 그래서 모든 부산에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고급 일자리 이런 분들은 전부 센텀으로 오고 싶어 하죠. 사실 저도 센텀으로 이사 가려고 계속적으로 벼르고 있고. 그렇죠. 그래 보시면은 이제 방금 지도 보면은 여기 이제 영화의 전당이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영상 등급위원회가 있어요. 영상위원회는 요 밑에 같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게임 관련 이렇게가 아마 대부분의 이제 그런 기업들이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제 센텀이 개발될 때는 과거에 예전을 보면은 요 부지가 공항이었어요. 그죠? 국제공항, 부산국제공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해로 국제공항 이전하면서 이 부지를 몽땅 이전하면서 35사단하고 69사단인가 주둔지로 해가지고 공항으로 수영 비행장으로 쓰다가 2000년대 들었으면서 이제 맞춤류가 된 거죠, 부산에. 그때부터 2000년대부터 부산이 고층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죠, 요 일대 처음 말씀대로 미분양도 많았고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서 땅값뿐만이 그렇죠. 아니고 누구나 또 부산 하면은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주거도 이 주변으로 오려고 하는 수요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월드 센터 1이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16억을 가장 먼저 찍었죠. 이번에 찍었죠. 8월 달에. 34평 기준으로. 맞습니다. 놀랐어요. 구축이 오히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하나의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주복이거든요. 네. 주복이고 물론 이제 위치는 진짜 좋죠. 일자리가 주거 일자리도 좋고 지하철 바로 앞에. 근데 이제 얘가 먼저 찍었다라는 건 전부 저는 부산에 굉장히 좀 그죠 큰 시그널을 줬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아직도 이거 물론 입지하고 좋지만 그래도 이제 얘는 좀 구축에 속하고 물론 홈플러스 입지는 좋지만은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네. 먼저 16을 쳤다. 네.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볼까요? 네. 그러면 국토종합계획에는 가면은 아까 영상 컨비션 관련된 해운대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걸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네 번째 국토종합계획 발전 비전에 보면 네 번째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존에 없었던 신성장 새로운 산업을 갖다가 부산에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문현 역시는 이제 다음에 나올 거니까 빼고요. 중부산에서 그죠? 나오고 빼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제2센텀에 대한 게 나와요. 제2센텀에가 4차 산업 첨단 ICT 융합 산업을 갖다가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센텀 이지우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도 이쪽에 너무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손해도 좀 많이 보고 한 기억이 나거든요. 드디어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제 아시는 분이 이제 먼저 선보상을 받아요. 그래요. 네. 지난주에 이제 상담을 몇 차례 했는데 이번 한 달만 해도 몇 차례 상담이 있었는데 이제 먼저 자기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게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기 센텀 이지구가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 반여 농수산물 시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30km 이내에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양도세 이분이 보상을 약 50억을 받아요. 그러면 30km 이내에 면적의 뭐 몇 분의 몇 혹은 가격의 몇 분의 몇 3분의 1, 2분의 3분의 2인가 뭐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대토 보상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이걸 30km 이내에 무언가를 사야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0km 이내에서 다시 뭔가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빨리 움직여라. 최근에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보상금이 들어올 예정이래요. 저희가 좀 좋은 게 이렇게 회원분들이 많고 수강생분들이 많으니까 또 이런 살아있는 생생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 12월 달부터 보상금이 점점 풀리다 보면 이제 이분들은 유동성이 생겼잖아요. 돈이 생겨서 계속 사러 다녀야 되니까 아마 이 근처로 또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을까. 또 보상이 풀리고 또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죠? 그렇죠. 그럼 또 땅값에 주변 땅값에 영향을 주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 계속 보시면 제2센텀에 관해서 투자 유망 지역은 어디인지 이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방금 영상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제2센텀 지구가 4차 산업 관련해가 전단 사업을 해가지고 뭐 로봇, ICT, 그 다음에 그 선박 제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4차 산업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 개 더 있다. 한 개 또 보면 또 5번째 나와요. 5번째 쭉 보니까 문화 관광 콘텐츠 해가지고 보시면은 국제 관광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게 발표됐죠. 2000년도에 발표가 됐죠. 국제 관광 도시로 해가지고 부산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인천하고 경합을 벌였는데 결국은 이제 부산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여기는 이제 국제 관광이 아니고 지역 관광 거점 관광지 육성이 된 거고, 그래서 부산은 서울과 같이 이제 국제 관광 도시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많이 받고 이제 하고 키우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게요. 제가 아시는 대표님 중에 공유 숙박업을 하는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한 7년 넘었어요. 이제 10년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특례 기업을 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공유 숙박이나 단기 임대를 할 수 있게 점점 풀리고 있는데 이게 서울하고 부산 두 군데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공유 숙박업 강의하시는 분 이렇게 잠깐 미팅을 했는데 인천과 부산 중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대요. 서울 분이기 때문에 인천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선택은 부산으로 가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부산이 황금의 땅, 기회의 땅이래요. 일자리나 인구 증감은 당연히 인천이 좋지만 관광으로서는 부산이 너무나 매력적이래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사 오고 싶을 정도. 서울분이 그죠? 네, 서울분이. 근데 이 시그널이 알고 보면 이런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부터 이미 이런 게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또박이님 자료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마지막 뒤에는 이제 해운대 관련된 게 조금 약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발전 비전에 보면 해운대를 조명하는 게 결국은 영상 컨벤션 산업을 강화하고 문화 관광 도시 국제 관광 거점 도시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제2차 이제 센텀 2지구에다가 4차 산업 ICT 관련 그 산업을 육성하겠다. 신성당 농등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주 얘기입니다. 네, 큰 그림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해운대를 보면은 또 더 그죠 잘 볼 거고 일자리들 이술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부산의 이제 국토 종합계획뿐만이 아니고 가장 저는 큰 그림이 이제 일자리 큰 그림이 저는 세 개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공항, 신공항. 나중에 신공항 얘기도 우리가 강서가 나오면 나올 겁니다. 신공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북항에 대한 제대로 된 이제 3차까지 이번에 이제 1차 끝났고 2차, 3차까지 연결되는 북항에 대한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센텀 2지구로 보거든요. 여기 이제 젊은 일자리들이 계속 많이 들어올. 지금 이제 보면은 서울로 유출이 너무 심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왕국인데 이런 일자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은 젊은 사람들도 굳이 서울까지 안 가고 부산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다가 형성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이걸 보면은 30년까지 계획이 대부분들이 완공되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개발 계획에 대해서 별로 믿음은 없어요. 하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또 피도 많이 받고 배도 많이 받고 그거 하나 믿고 투자도 많이 해가지고 배도 많이 받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꾸준히 저도 개발 계획을 계속 봐왔고 30년까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30년까지는 부산에 일자리에 대한 그런 거는 더 이상 줄지 않고 계속 어느 정도는 충분히 늘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업 대표님들 만나뵈면 부산을 살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 너무 많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균형 발전에 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반드시 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산업은행이라든지 계속 내려보내려고 하잖아요. 이건 또 중부상권에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요 제2센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같이 말씀드리면 요런 지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IT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터가 많이 없는데 부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센텀시티가 좀 잘 되면서 이게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일자리를 만든다 하면 다 외곽지, 우리 녹산공단이라든지 저 강서구 끝자락 이런 데 만드니까 젊은 인구가 거기로 일하는데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반면 센텀은 오히려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 저희 이제 또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면요. 기장에서 뭐 지금 한 7, 8년 전 이야기인데 기장에서 월급을 거의 200 후반대 준다 해도 이력서가 한두 통 들어온대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센텀에서는 200 초중반대 준다 해도 이력서가 이만큼 쌓인대요. 그만큼 젊은 수요가 사실 이 중심권 내서 일하고 싶은 거죠. 특히 이런 센터. 저도 돈 조금 덜 받고 그죠. 여기서 살고 싶고. 얼마나 인프라 좋고 다 좋아요. 그러면 또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한 명당 인건비가 얼마가 차이 나냐면 50만 원 이상이 차이 납니다. 200 후반과 초중반이니까. 그러면 인력 10명만 두면 500만 원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기장보다 센텀이 임대료가 300 더 비싸도 이득이에요. 그렇겠네요. 더 우수 인력도 들어오고. 참 이게 사업자 관점에서 도시를 또 보기 시작하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센텀이 이제 땅이 없어지고 끝났습니다. 스카이비즈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신축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저기 외곽에 들어온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올 때가 딱 뻔하거든요. 그래도 해운대. 해운대 하면 결국 이제 제2센텀 이제 봐야 되고 저는 일부 북항. 그나마 이제 한다면 에코델타 시티 정도. 저는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센텀 2지구가 정말 비전이 또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꼭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부산에 숙명이 걸린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의 제조업 바탕의 중심의 일자리들이 대부분 다 많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장림공단, 신평공단, 그다음 사상공단. 그거 진짜 제조 중심의 진짜 기름때나 연기나는 그런 일자리들이거든요. 이제 그게 도시만에 그래도 도시만에 사상공단 같은 경우 굉장히 위치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제조업에서 이거 4차 산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지금 저는 굉장히 진통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 봐요. 예, 사상공단도 지금 예를 들어 4차 산업 해가지고 IT 관련된 뭐 공장을 갖다가 짓는다. 허브를 판에 지으면 금방 짓는데 기존의 사상공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것도 스마트밸리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땅값도 이미 옥수도 비싸고 그 사람들을 또 쫓아 보내낸다거나 보상을 또 해줘야 되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외곽지 허브를 판에 짓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훨씬 더 좋거든요.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저런데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죠. 당장은 힘들어요. 근데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는 과도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지금도 이제 사성공단 같은 경우도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이제 유치가 되고 있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상업이라든지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게끔 그런 공장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또 장림검단도 최근에 보면은 뭐 그 지식산업센터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네, 신평에 많이 들어왔죠. 서울팀이 들어와서. 맞죠. 근데 그런 데는 조금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그 서울 사람들 먹고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거 하는 거 받아주지 마라. 우리끼리 말로는 좀 그런 말들을 했었죠. 그렇죠. 저도 이런 거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는 센텀이 1위.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사상은 진짜 좋을 거예요. 사상은 이제 최고라 저는 보고 그 외에는 솔직히 조금 특히 장림 신평 뭐라 이런 조금은 저는 좀 그렇다 보고 위험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좀 최근에 많이 또 들어서는 게 어디입니까? 저 강서구, 장속 에코텔시대 쪽으로 지금 또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그나마 이제 워낙 대개발이다 보니까 그 수요를 갖다 부산에서 빨아들인 게 아니고 김해, 양산 이쪽, 김해라든지 이쪽에 창원 이쪽에서 다 빨아들이거든요. 수요를. 거제까지. 맞죠. 그런 수요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다 신축으로 지금 다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동안은 그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같이 우리가 공부를 또 해서 그런지 뷰가 비슷합니다. 항상 보면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실패를 많이 하는 실전 투자자다 보니까 좀 더 가치 투자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도시 기본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토 종합 계획을 봤어요. 제일 상위 계획이죠. 국토에 대한 종합 계획인데 그걸 상위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부산시는 이렇게 2040 도시공 계획을 갖다 수립을 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방금 여기 있죠. 이 4개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산에 이제 2040 도시 기본 계획이 부산에 발표가 됐어요. 나왔고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보실 때 항상 그것만 보지 말고 과거 앞에 것도 한번 저는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고 대표님이 나부터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가지고 투지를 하시면서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부산 2016 계획을 보면은 도심이 2개의 도심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부산하면 그죠? 서면, 광복동 이게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발달된 곳, 상업시설로 발달된 곳이 2개의 도심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부도심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늘어난 게 2020에 보면은 해운대가 도심으로 포함이 됩니다. 플러스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운대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죠. 정말 천지개벽을 했죠. 그렇죠. 신시가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센텀시티가 2000년대부터 막 들어오면서 이제 2020 계획에 보면은 해운대가 이제 도심으로 편입이 됐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또 봐야 되겠죠. 자, 궁금합니다. 2030에는 강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죠. 강서구가 이제 에코델타 시라든지 국제 도시라 이런 게 막 들어오면서 강서구까지 4개의 이제 도심으로 이제 크게 이제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40이 발표가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또 그럼 도심이 추가될까라는 굉장히 이제 의문점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 틀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어요. 4개 갑자기 10개 10코어라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냐. 우리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서울하고 부산하고 지방하고 너무 지역 간에 이제 균형 발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게 많았지만은 지역 내에서도 지자체 내에서도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도 동부상권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라든지 그에 많은 것들이 개발들이 많이 분포되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갖다가 서부 상권에는 굉장히 약해서 그래서 이제 서부 상권도 같이 개발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부산에 전체적으로 10개 코어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심 형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이죠, 그죠?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 시키겠다라는 이제 법으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될 거고 보면은 뭐 신공항, 그다음 나중에 갈 거예요. 강서구.
딱 표가 나면 강서성,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부산권이고요. 서부산에 그 덕천 사상하단, 그 다음에 이제 중부산에는 동래 서면중앙, 중앙은 저기 어디입니까? 북한하고 이쪽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에는 해운대하고 기장, 이렇게 해가지고 템포로 해가지고 발표가 됐어요.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뭐 관광, 그 다음에 뭐 국제 업무, 그 다음에 뭐 신산업, 일자리 관련된 공항 이런 것들이 각각 있으니까 각각 도시기본 읽을 때가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많아요.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자료가 요거는 이제 뭐 혹시 각자 공부하실 분들은 유공상무 도시공원 게시문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면 제가 또박이님한테서 많이 쭉쭉 뽑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생활권 중에서 우리가 동부산을 할 거죠, 그죠? 네.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 네. 이렇게 오늘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볼까 이제? 예, 해운대의 이제 동부상권 중에서 해운대의 위주로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에서 부크TV 저희 채널 있죠. 부크TV 영상 뭐 최신 영상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자, 이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거든요. 고정 댓글에 보면 이제 신규 모집 중인 강의, 임장, 스터디, 모임 등이 있는데 이제 곧 시작하는 게 우리 또박이님이랑 저랑 또 두 분 강사님 더 해가지고 아파트 스터디 이거는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한 개 지역씩 보는 거예요. 전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가고 서울도 가고 또 대구든 뭐 부산 이런 지방도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토지 건물 스터디, 그 다음에 우리 프리미엄 임장도 있고요. 우리 또 송년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이렇게 참여하셨거든요. 요 송년회 때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재개발, 재건축, 경매, 상가, 건물, 아파트 이 전문가분들 모시고요. 센텀 더파티에서 할 예정입니다. 더파티 센텀점에서 할 예정이고 이거 5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바깥밖에 안 돼요. 이게 1인당 비용이 5만 뭐 몇천 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술값까지 하면 거의 저희는 조금 적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적자인데 요거 술값만으로 자기 식비만으로 이렇게 대다수의 우리 이거 캠퍼스만 아마 부산에서 유일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8분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제 송년회도 하고 테이블 돌면서 질의응답도 할 예정이고 또 8분이 생각하시는 2025년도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 꼭 참여하셔가지고 우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